고리원전 부진에 건식 저장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저장시설 추진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여론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부산 한 지자체에서 공용 차량의 사고를 줄이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논란입니다. 공용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불이익을 예고했기 때문인데 해당 지자체 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치붐업 조성을 위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버스도 투입됐습니다. 해운대구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주민이 사망했을 때 빈소를 마련해 추모하는 공영 장례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의 한 지자체가 공용 차량 사고가 많다며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불이익 중심의 대책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가 공용 차량을 운전하겠냐는 겁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지자체의 공용 차량 사고 예방 계획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12대 중과실과 연간 3회 이상 사고를 낼 경우 근무 평점 감점과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보험 자부담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 사이 2배 가까이 오른 자동차 보험료 문제가 지적되면서 마련된 대책입니다. 지자체는 운전 직원 부족과 사고 발생 시 개인 책임으로 돌아가 부담감이 큰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불이익보다 차량 운전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분석해놓고 계획은 정반대로 냈습니다. 직원들은 불이익만 주는 계획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누가 그거 하려고 했습니까? 나는 안 되지. 직원 입장에서 본다면 안 되죠. 이게 인사적인 베네핏가 주감세가 주인다. 그럼 누가 그 운전을 하려고 누가 좀 하려고 했습니까? 당연히 그 사고 나서 낸 것도 아닌데. 실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만큼 부담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저희들 동사를 떠날 정도는 한 대여섯 번,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나간다고. 이에 대해 지자체는 사고 예방 차원의 계획서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이라며 해당 문건의 대상자는 운전 전문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운전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해당 문건 어디에도 특정 직군만 해당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2020년 21명이었던 운전직은 올해 1월 기준 14명으로 감소했지만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에 앞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6일 오후 6시쯤 동서 고가도로를 횡단하던 80대 A씨가 차량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7일 오전 2시쯤 부산 진구 부암 고가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해 체열을 실시했습니다. 7일 오후 1시쯤 해운대구 중동 미포 주변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 뒷좌석 등을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운전자 등이 자리를 비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의 저장시설, 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고리원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을 한수원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기장군민과 환경단체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을 안고 가는 격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는데요. 그동안 여론을 의식해 잠잠한가 싶더니 7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이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장군의회는 이 사실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이사회장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의장님 먼 곳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먼저 서울까지 올라가서 집회를 진행했는데요. 현장 어땠습니까?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 계획을 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어떤 내용을 담은 우리 주민들 의견 사항하고 우리 기장군민을 위해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생존권 위협이 된다. 절대적으로 밀실 정책을 하지 말고 주민과 대화로서 그리고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대표기관이 어떤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네, 이사회 임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담은 성명서는 어떻게 전달이 됐나요? 저희들 이사회 임원진들을 면담을 요청했는데 15층에서 원천 봉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14층까지만 올라갔고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안 만나주니까는 인편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해서 전달을 좀 했죠. 네, 이번 집회를 바라보는 한수원 측에 전하는 한마디와 함께 기장군회회 차원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기장군민은 50년 넘게 한수원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용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을 계획안을 원자력 이사회는 즉각 철회해야 하며 원전 무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주민은 계속해서 무한한 희생을 강요를 하고 연구 저장 시설이 없는 마스터 플랜 없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특별 플랜을 재검토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해 줄 수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을 주민과 소통해야 되고 그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장군의회 박우식 기장군의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기장군도 주민의 동의 없이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을 추가 건설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장군은 입장문을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동의 절차 없이 고리원전 부지 내에 사용 후 핵연료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건설을 추진하기 전에 명확한 법적 근거로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며 특별법 조항에는 영구 저장 금지와 한시적인 운영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입장문에서 이 모든 사항이 반영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고리원전 부지 내에 건식 저장 시설이 향후 영구 저장 시설로 전락될 수 있다는 오해를 막고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시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오는 4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유치 열기를 높이고 부산의 유치 의지를 알리기 위해 부산시가 투입한 홍보버스인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역 앞 버스 정류장. 기존과 다른 외형의 버스 한 대가 등장합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해 부산시가 특별 제작한 버스입니다. 버스에는 엑스포 알파벳과 함께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이정재 씨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역동적인 모양의 파도는 부산의 유치 열기를 상징합니다. 우리 시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시민의 염원을 담아 버스로, 친절로, 엑스프로라는 슬로건으로 홍보버스는 오는 3월 말까지 100대가 투입됩니다. 특히 김해공항과 부산역 일원 26개 노선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부산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오는 4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에도 부산의 유치 의지를 알리는데 홍보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엑스포에 대한 열정과 의지라고 합니다. 이번 실사에서도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버스는 오는 11월 부산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지역 곳곳을 누빌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새학기가 다가오는 봄 이사철이면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학과 입학 시기에 앞서서 이사를 가는 일들이 많았던 때를 기억하고 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이 말을 체감할 수는 없는 요즘입니다. 최근에 전세 시장은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져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걱정에 밤잠이 오질 않고 전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나갈 수 있을지 겁까지 나는 요즘인데요. 빌라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계약 자체가 두렵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데 아직도 깡통 전세 물건과 전세 사기꾼들을 가려내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입자들이 거래 전 전세 물건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을 만들어 배포하고 피해 방지 방안을 알리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요즘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 도시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 도시는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로 부산은 해운대 신시가지가 노후계획 도시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특별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등이 노후계획 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블록 단위의 통합정비와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 건축 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돼 각종 지원과 특례 사항이 부여됩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주민이 사망했을 때 빈소를 마련해 추모하는 공영 장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시신 인수와 장례 권한을 포기해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화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영 장례 사업이 시행되면서 장례 지도사가 대리 상주가 되고 제사상을 차려 망자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장례 의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해당 사업 시행 이후 지난달 27일 사망한 주민의 빈소를 차려놓고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부경대학교와 동서대학교가 양 대학의 학위를 모두 수여하는 디지털 금융학과를 신설합니다. 부경대와 동서대는 지난 3일 교육부에 디지털 금융학과 신설을 승인 요청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양 대학은 최근 한국거래소와 디지털 금융학과 공동신설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4학년도부터 학교별 20명씩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과는 퀸트형 핀테크 전문 인재 육성을 목표로 재무와 금융이론, 수학 통계를 비롯해 데이터 과학, 프로그래밍, 블록체인, 빅데이터 및 ICT 금융기술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연계한 현장 중심 실습과 인턴십도 진행됩니다. 대학 측은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의 혁신 노력을 기반으로 신기술 인재 양성 선도 모델을 구축했다며 글로벌 인재 양성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백스코 부대시설 부지에 양자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연구 개발을 위한 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글로벌 부동산 투자개발 회사인 미국 하인즈사의 레이먼즈 로우러 아태지역 본부 대표와 한국 퀸텀 컴퓨팅 주식회사 권지훈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하인즈와 퀸텀 두 개 기업은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백스코 부대시설 부지에 글로벌 퀸텀 콤플렉스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콤플렉스에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연구,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는 시설과 관련 기업이 들어서며 업무 편의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